우린 이번 장에서 9장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렬의 개념, 정렬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런 정렬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8가지 다양한 정렬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먼저 정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을 정렬이라고 합니까? 정렬은 순서가 없이 단순히 저장만 되어 있는 자료들을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재배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재배열은 무엇입니까? 재배열은 자료들에게 순서를 정해주는 게 바로 재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순서를 정해줄 때 순서를 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키가 되겠죠. 즉, 자료의 속성, 재배열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속성을 바로 정렬 키라고 합니다. 우리 책 페이지 732페이지 보면 거기에 예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탐색기에서 자료의 정렬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일 같은 경우에 파일의 이름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혹은 파일의 크기로 정렬할 수가 있죠. 이때 이름 혹은 크기 각각을 키값, 정렬의 키, 정렬 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페이지 732페이지 윗부분에 있죠. 자, 이때 정렬의 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무엇이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은 뭐죠? 1, 2, 3, 4처럼 값이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내림차순은 어떻게 되죠? 4, 3, 2, 1처럼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렬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뭐죠? 결국 얼마만큼 빨리 정렬을 수행하느냐, 그게 바로 정렬의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5의 n제곱이면 보통 이런 경우에 좀 느린 정렬 알고리즘 되고요. 좀 많이 효율적이다 그럴 경우는 보통 5의 n 로그 2n이 보통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시간 복잡도 뿐만 아니라 이따 배우겠지만 비교 연산과 이동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동 연산이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도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뒤 알고리즘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또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가 처음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도 있고 또 최선의 경우도 있고요. 아주 빨리 처리됐다는 뜻이 되겠죠. 혹은 평균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자료가 미리 어떤 식의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렬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렬의 안정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정 정렬 알고리즘이 안정하다 혹은 불안정하다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나누는 기준은 같은 정렬 키값, 같은 키값을 가지는 자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료들의 순서가 지켜지느냐, 지켜진다. 그러면 안정이죠.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불안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파일, 우리 책에도 나오죠? 파일 크기가 2, 3, 1, 이렇게 자료가 4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자, 이 파일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죠? 파일의 키가 정렬 키 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는 파일 이름인데요. 파일 이름이 각각 B, C, A1, A2라고 합시다. 자, 이럴 경우에 이 파일 크기를 가지고 정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물론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자료가 올라와야 되죠? 파일 크기가 가장 작은 2개 자료가 가장 앞으로 재배열이 되겠죠. 즉 키값을 1을 가지는 자료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크기가 2, 3인 자료가 순서대로 재배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자, 봅시다. 같은 키값을 가지죠. 1이라는 같은 키값을 가집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A1, A2 이 순서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 A1, A2 이 순서 그대로 지켜진다. 그럴 경우 뭐라고 했죠? 안정하다. 근데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D 바뀌었다. A, 2, A, 1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기존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불안정하다. 근데 이런 정렬의 안전성은 왜 중요할까요? 어디서 중요하냐면 책에 있는 것처럼 다중키 정렬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키는 뭐냐면 정렬에 사용되는 키가 두 개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으로도 한번 정렬하고 그 다음에 파일 크기로도 그 다음에 정렬한 거죠. 자, 파일 이름으로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파일 크기로 정렬을 했는데, 자, 만약에 안정하지 않다 그러면 파일 이름으로 정렬한 이 정렬된 내용이 파일 크기 정렬로 갔을 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다중키 정렬에서 심각한 성능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다중키 정렬에서 만약에 안정하지 않다 그러면 단순히 두 번 정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우리 의도대로 올바른 다중키 정렬이 되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정렬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다중키 정렬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정렬 효율성이 아주 뛰어난 알고리즘들은 불안전하고요. 그리고 효율성이 좀 낮은 알고리즘들은 보통 안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렬에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정렬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실제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정렬 알고리즘 크게 수행되는 장소, 어디서 수행되느냐, 즉 외부와 내부로 나눠집니다. 자, 외부는 어딜까요? 보통 디스크, 하드죠. 하드 디스크에서 정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부는 뭘까요? 내부는 보통 메모리 상에서 정렬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부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정렬은 어떤 장점이 있죠? 메모리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되게 빠르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단점이 있죠? 메모리는 좀 한계가 좀 있죠? 따라서 동시에 정렬할 수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즉 대용량 자료를 정렬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외부 정렬은 어떤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용량의 자료도 정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요, 느리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드디스크와 같이 메모리보다 훨씬 느린 그런 저장 매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런 내부 정렬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죠. 외부 정렬은 파일 시스템을 다루는 다른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실행 방법에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 나눴는데요. 여기서 나눈 이 5가지 방법은 실제로 다루는 책별로, 자료구조 책별로 약간씩 분류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류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대략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정렬하는지 대충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 방식은 자료를 값을 비교해 가면서 자리 위치를 교환하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삽입은 값을 비교해서 키 값을 비교한 다음에 특정 위치로 삽입을 시키는 거죠. 특정 위치에 집어넣는 방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병합은 뭐죠? 말 그대로 병합은 키 값을 비교해서 병합을 실시합니다. 병합을 해서 점점 정렬을 실시하는 방식이고요. 자, 분배는 키 값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분배시킵니다. 그래,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렬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트리, 특정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정렬 방식을 정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히프 정렬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사실 이런 실행 방법에 따라서 분류,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외우는 것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알고리즘별로 가지는 특성들을 정확히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효율성이죠. 정렬 효율성이 어떤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밖에 또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비교 연산이 많은지, 혹은 자료의 이동 연산이 많은지를 또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커질 경우, 자료 자체 크기가 커질 경우 이동 연산이 많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발생되겠죠. 또 정렬하기 전에 자료의 상태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어떤 식의 특징이 있는지 알고리즘별로 평균과 혹은 최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점도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런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할 그런 시스템의 특성이 맞는, 특징이 맞는
올바른 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차례대로 이 순서대로 이제 알고리즘을 살펴볼 텐데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시는 것이